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차현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강의식이 되지 않도록 재미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시대가 지향할 과제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개혁을 꿈꾸었지만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은 한 천재학자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운의 석학, 농암 유수원입니다. 농암 유수원은 농암이라는 호에서도 아시다시피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정말 똑똑하고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생각으로 주변을 놀라게 하여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의 일성은 의외로 암울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람들 3명이 있죠. 브루노는 천동소를 주장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고, 존 밀턴은 청교도 혁명 과정에 개혁파에 섰다가 장님이 되어서 죽었고, 조나단 스위프트는 사회개혁을 외치다가 정신분열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농암 유수원도 그 조나단 스위프트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가 영조 임금 때 역적으로 몰려서 사약을 먹고 이 세상에서 사라졌던 사람인데요. 실학자들은 크게 경세 치용학파하고 이용호생학파하고 나누는데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과거의 그 농업을 계속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공업 쪽으로 돌려서 상공업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이 어느 사회에 어느 시대에나 다 있게 마련인데요. 비슷한 토론이 미국 건국 초기에 있었습니다. 건국 아버지라고 불리는 초대 국무장관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이 가진 게 땅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를 지향을 했었고,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영국이 지향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도 영국처럼 상공업 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토머스 제퍼슨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크게 대립을 했었는데, 똑같은 논쟁이 조선 후기에 성호 이익과 농암 유수원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농업이냐 상공업이냐. 오늘의 주인공인 농암 유수원은 상공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사람은 1694년 갑술옥사 때 출생을 했습니다. 갑술옥사가 뭐냐 하면은요, 조선 후기에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극렬한 대립 속에서 서로 그 노론하고 소론이 연합 정권을 만든 다음에 정권을 획득했던 그 사건이 갑술옥사인데요. 그때 정권을 잡았던 소론 계파의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과거 시험 봐서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자기가 소론에 속했지만 이 소론이 과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이념과 정치 철학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1714년 20살의 나이에 진삭과 3등, 오늘날로 치면 신참 사무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발령 받자마자 자기 계파였던 영의정 조태구를 공격합니다. 국무총리가 왜 저래? 하고 신입 사무관이 비판문을 쓴 것이죠. 당연히 윗사람들한테 찍혀서 그때부터 한 20년 아주 힘든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지방 군수가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마 담양 군수로 지낸 시간이 제일 많았었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영조가 탕평책 차원에서 그 지방 인재 중에서 쓸만한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을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영조 바로 옆에 섭니다. 여기 보시는 저 기록이 그때 당시에 승정원 일기 기록입니다. 왕이 좀 쓸만한 신하 없냐? 참신한 아이디어 어디 없냐? 젊은 피 없냐? 이렇게 따질 때
장관이었던 이종성이 단양군수 유수원이란 친구가 있는데 참 아는 것도 많고 바른 말을 잘한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조정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이 사람을 발탁해서 서울로 이제 올려보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입신 출세의 출발점이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 옆에서 하도 사회개혁을 이야기하고 입바른 소리를 하니까 노론한테 찍힙니다. 저 친구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요. 1755년에 을해 옥사 때 영조를 음해하는 반란군과 내통을 했다 하는 이유로 영조한테 직접 국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한 끝에 사약을 먹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일가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도 함께 죽었고요. 부인과 딸들은 관노비가 돼가지고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해서 오늘날 유수원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과 후손은 없습니다. 참 비극적이죠.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할 것. 농암유수원은 20살이 되기 전 10대 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한 열병을 앓던 끝에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로서 왕 옆에서 바른 소리를 하다가 사약을 먹고 죽은 비운의 석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이 농암유수원이 쓴 우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요,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분제 폐지부터 시작해서 조세개혁, 그다음에 재정개혁, 농업 생산성 증진 방안. 그중에서 제가 이 우서라는 책에 눈길을 보내고 읽었던 이유는 특히 경제 부분 이야기에 참 참신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고관 대작들, 노비들 많잖아요. 그 노비들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비는 인권이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수원은 그거 아니다. 노비도 사람인데 관노비든 산노비든 외거노비든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생각입니다. 노비도 인권이 있다. 그러니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생각을 당시 서양 사람은 했느냐? 서양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776년 독립을 하고도 미국 헌법에는 흑인은 5분의 3만 사람이다. 흑인을 사람으로 인정하자니 투표권을 갖게 되니 백인들이 정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재산으로 치자니 남부의 백인 부자들이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한 게 흑인은 5분의 3만 사람이다 하는 헌법 제1조 2항 3절인데요. 유수원은 미국 헌법보다 훨씬 전에 산노비와 외거노비도 사람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펼치면서 모든 사람이 세금 앞에 공평하다. 세금은 이렇게 내야 된다. 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으시죠? 유수원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